회사 생활을 한 지 5년이 넘은 지금 문득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지면서 현타가 찾아왔다. 그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느낌이다. 이제 충분히 적응했다고 생각한 회사인데도 가끔 숨이 턱 막혀올 때가 있다. 특히나 그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답답하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동안 몸담았던 제조 생산 공장 생활과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공감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솔직한 현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 한다. 참고로 모든 중소가 이런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노답인 것도 아니니까 잘 알아서 걸러들어라. 그런 거 일일이 따지면 세상에서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예, 장기간 근무의 함정. 개인적으로 지금도 느끼지만 생산직에서의 장기간 근무는 추천하지 않는다. 오래 정착할수록 내가 그 환경에 동화가 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수많은 회사와 근무 환경 그리고 경력 및 연봉 등 많고 많은 조건이 있음에도 한 곳에 오래 정착하게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지내게 되면 그 회사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다수는 이직을 적극적으로 해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딜 가도 비슷하니까 괜히 허튼 생각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한다. 이 조언의 이중성. 같은 또래로서 더 좋은 조건으로의 이직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동료들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기에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의 노력을 요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팀장 및 중간 관리자로서 해주는 조언은 대부분 회사의 안정화에 집중된 조언을 많이 한다. 생산량에 직결되는 숙달된 인원이 필요하기에 최대한 회사에 붙어있으라는 격으로 조언을 많이 한다. 제조업에서 생산량과 직결되는 숙달된 인력 문제는 가장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하면 좋은 결실이 언젠간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는데 장기간 묶어두기 위한 희망 고문일 수도 있고 진짜 본인의 능력을 알아서 좋은 후임자 및 대리인으로 육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임원급은 어차피 내 사람이 아니고서야 딱히 관심도 없는데 특히 앞에 선 사람 좋은 척 모습은 다 보이고 뒤에선 별걸 다 지적하기도 한다. 회사 내 눈치를 봐야 된다는 점이 바로 여기다. 괜히 사람 좋아 보인다고 속에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는 순간 알게 모르게 지옥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아 그리고 명심해야 할 게 있는데 자동차를 사라고 하는 조언에 넘어가지 마라. 3. 현장직과 사무직.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다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현장직은 잘해야 현장 관리자가 최종이고 급여라든지 경력의 관점에선 발전이 없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연봉제 유도를 위한 이상한 직책을 만들어서 승진을 시키고 인건비 절약에 희생되는 안타까운 종사자들이다. 반대로 사무직은 임원들 사이에서 줄타기 신공만 잘한다면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경험치 캡슐을 먹는 것 마냥 단번에 승진과 대우가 달라진다. 굳이 줄을 안 타도 평범한 사무직으로도 과장까지 무탈하게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지방 쪽 중소 사무직은 꽤나 경쟁률이 있는 편이고 현장직은 정직원으로 받는 편은 거의 없고 아웃소싱에서 외노자와 경쟁 구도로 입사하고 나서 능률이 괜찮으면 정직원이 된다. 그리고 이번 경기 상황에서 알게 된 건데 회사의 사정이 어렵거나 제조 수량이 줄게 되면 사무직도 위험하지만 제일 먼저 쳐내는 건 현장직이다. 사무직도 위험은 하겠지만 대체로 알고 지내는 업체와의 관계 사이 속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거나 스카웃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장직은 이런 수소문에 약하기에 공장 내외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싶다면 사무직과 담탐을 하면서 친해지는 것이 좋다. 하나 더 말하자면 현장직에 약간 모자른 사람이 많다든지 외노자 비중이 높아질수록 거기서 근무하는 현장 종사자들이 받는 취급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4. 미래보장. 드라마에서나 보통 사람들이 알기에는 열심히 일을 하면 부장 또는 공장장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2030이 취업해서 높은 직책까지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중소기업에서의 고위층은 대부분 가족 지인 대기업 출신 위주의 백두혈통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회사에서 일한 지 오래된 토박이를 두고도 외부 인원을 스카웃해서 승진을 시키는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수가 없다. 특히 보통의 생산직 회사에 단순 노무를 하고 있는 현장직의 경우 1년이 지나건 5년이 지났건 본인의 시간과 몸을 갈아 넣어서 최대 시급에서 최대한 뽑을 수 있는 야간 특근 잔업까지 총동원해야 된다는 점이다.
잘 되면 현장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될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그냥 본인이 맡고 있는 라인 기계와 맞물려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불러와서 일 시킬 수 있는 톱니바퀴가 된다. 본인이 평상시에 다른 직업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마땅한 능력도 없고 반복되는 생활에 안정감을 가지는 성향이라면 크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회사가 꽤나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학 교육도 받았고 본인 인생과 직업에 대해 고찰을 가지는 복잡한 심정을 가지는 사람에게 이 미래 발전이 없는 세계는 그저 죽어가는 느낌에 가까울 수도 있다. 다른 곳에서도 엑셀 및 업체 대응이 가능한 점에서 사무직이 경력 취급도 인정받고 직책도 대체로 유지되며 현장에 비해 여러 부서 일을 도맡아 하는 잡부급 인력이 아닌 경우에 연봉제가 야근을 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기에 퇴근 후 자기개발이라든지 취미를 하는데 유리한 편이 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 업무 강도보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막연함이 숨을 조여온다는 것이다. 오, 업무 강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힘든 현장직에서 일하고 300을 받을래? 편한 사무직에서 일하고 200을 받을래? 라는 밸런스 선택지를 말하지만 일반 평균적인 지방 생산직의 경우는 그냥 개빡센 일도 200이고 개편한 꿀보직 일도 200이다. 그래서 하나의 회사 내에서 별다른 냉난방 없이 선풍기와 핫팩에 의존하면서 야외에서 온갖 날씨에 영향을 받으며 홀딱 젖거나 추위에 떨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 옆에선 리스트만 수거하고 엑셀에 옮겨 적기만 하면서 냉난방에 수혜를 받는 직원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심지어 외노자보다 개빡센 일을 하는 직원도 많다. 즉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쿠팡의 동일임금 사태처럼 그 빡센 일을 굳이 내가 버티고 해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 길고 오래 살아남기 위해선 같은 돈을 받는 하에서 업무 강도가 최대한 낮은 일을 찾는 것도 방법 중에 방법이란 소리다. 이건 절대 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6. 편의점 알바 연봉과 싸우는 회사원. 최근 뉴스에서 언급하길 지방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8알은 본인이 태어난 지방을 떠나 서울 경기도 권으로 이주를 한다는 결과가 많을 정도로 지방 인식은 최악이다. 스펙, 학력, 능률 대비 모두가 공평하게 최저 또는 시간 대비 최저를 미달하는 연봉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과밀집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최근까지 봐왔던 2030 세대의 연봉은 세후 200이 될까 말까한 경우가 많아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이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처참한 초봉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은 이런 처참한 초봉은 지방의 중소의 첫 취업으로 인해 정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 이직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2030들은 이를 악물고 보다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7. 외노자의 존재. 여러 커뮤니티에 나와 있듯이 외노자의 수에 따라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척도다. 외노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돈이 급한 한국 사람마저도 고개를 가로저으며 탈주가 잦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노자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은 적응만 잘하면 꾸준히 하는데 문제가 없는 업무도 있다. 그런데 왜 한국인들만 유독 탈주가 많은 이유는 한국인이라는 조건 때문에 일단 외노자보다 거는 기대가 크다는 딜레마에 있기 때문이다. 일단 외노자들이 실수를 하는 것은 대부분 꾸짖음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인들은 본인의 실수 플러스 외노자들의 관리 책임까지 떠맡게 되는 이상한 구조에 있다. 요샌 업무에 숙달되어 생산량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외노자들도 인식하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귀찮은 일을 추가시킨다면 오히려 거절을 하거나 한두 번 하고는 까먹었다면서 회피하는데 별 방안이 없다. 그래서 그 남은 일은 한국인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지적을 해서 외노자들이 탈주하면 인력 관리를 못한 책임을 지적받고 외노자들을 방치하면 회사가 개판이 되고 있는데 외노자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한다면서 또 지적을 받는다. 거기에 회사에선 본인의 직원이고 뭐고 실적에 민감한 경우가 많기에 외노자보다 우선순위가 밀려서 출근을 못한다든지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간다든지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8. 고인물의 모기가 생긴다. 요새 가장 언급되는 2030 세대의 게으름과 무책임과 대비되는 4050 세대의 주력 인사 다수 차지함으로 인한 고인물 현상이다. 말로는 수평적이고 스마트한 업무를 지향하지만 파보면 그냥 군대가 따로 없다. 사무직인데 엑셀 하나 제대로 못 쓰고 귀찮은 일은 죄다 부하에게 맡기고 본인이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를 어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알려주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업무를 나눠서 줄 법한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업무를 남에게 함부로 알려주려 하지 않는다. 그렇게 꿀은 꿀대로 팔고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편한 업무 강도로 인해 부업도 땡기면서 은퇴까지 빨대 꼽고 존버하려는 모기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런 개미지옥 같은 곳에서의 청년층은 위에서 우리 땡땡만한 사람이 없다. 땡땡이가 에이스다. 땡땡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 는 얄팍한 혀에 당해서 꼼짝없이 고생만 하다 버려지기도 한다. 이모 문화. 우리 회사는 남초회사라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이모님들을 제외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아는 동생이라든지 주변 여초회사 및 내가 예전에 근무했었던 회사를 기준으로 커뮤니티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들은 대부분 정확하다. 조금이라도 어리거나 이쁜 여자가 들어오면 턱살 대상이고 없는 소문도 만들어서 주변 동료들로 하여금 소외시키기까지 한다. 내가 들었던 경험담 중에서 왕따 당하는 이모하고 그저 가까이서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그 집단에게 배척받았던 적도 있다고 들었다. 더군다나 이모님들 사이에 남자가 들어오게 되면 힘쓰는 온갖 자비는 다 도맡아서 하게 되던지 아니면 간식을 무한 증정받으면서 이쁨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 하기에 달려있다. 11. 경력. 회사에 오랫동안 적응하게 되면 이 회사가 세상의 전부이기에 본인은 여기서 도태되면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끼게 된다. 대부분의 생산직 경력은 다른 회사로 갈 때 같은 직종이 아닌 경우에야 아예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서 경력자 우대에서 직책 유지에 그에 상응한 연봉을 줄 바에 그냥 아웃소싱해서 외노자 한 명 데려오는 게 더 싸게 먹힌다. 그래서 중소에서 이직하는 사람의 경우 한번 이직을 시작할 때 여러 중소기업을 거치면서 더 좋은 곳을 찾으려 하지만 돌고 돌다 보면 다시 원래의 회사로 본래 받았던 급여보다 낮게 받고 들어오게 된다. 거기에 어린 자식들을 키우거나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이직 자체에 큰 부담을 느껴서 이직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12. 예의. 일단 어딜 가든 이상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공장도 군대와 거의 마찬가지로 별의 별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일단 맞춤법이며 글씨 개판인 꼰대들이 상당히 많은데 상대가 나이가 어려 보이면 반말을 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존댓말하는 거 불편하다고 한다. 이런 경우 때문에 갓 들어온 30대가 꼰대와 말싸움이 붙어 야차를 해서 뭉개버렸다는 전설의 소문도 들려오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사고가 굳어서 고집이 센 편이라 상대방의 나이가 높아도 내로남불격으로 수긍도 잘 안 하는 편이다. 상대방의 지식 논리 반박에 대해서 아무리 완벽하다 한들 나이가 어리면 어린 놈의 자식이 말대꾸하는 거 봐. 하면서 말을 자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큰 소리로 말을 덮어버린다. 사무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타협을 하면서 의견을 일치해 나가는데 현장에선 내 방식이 싫으면 나가라는 소리가 안 나오면 다행인 것이다. 13. 수준. 이 수준을 논하지 않고 중소기업을 언급할 수 없는데 중소에서 가장 축복받았다는 것이 업무 환경보다 사람 잘 만났다는 것이다. 늘 인사하고 밝게 웃고 다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유쾌하게 넘기는 사람을 보면 존경심을 넘어서 우상으로 볼 정도로 보는 이로 하여금 활력을 불어넣어주지만 생산직 중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굳은 표정과 뭘 해도 안 된다는 부정적 마인드로 인해 여기에 동화되면 자존감마저 깎여 나가는 등 나락의 함정속으로가 따로 없다. 말만 하면 돈도 없고 인생도 힘들고 몸도 아프다는 등 계속 듣다 보면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 어지러워진다. 14. 잡부. 중소에는 잡부라는 스페셜리스트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것저것 다 한다는 거다. 생각보다 이 잡부의 영역에는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 거절은 못하고 열심히 배워서 하다 보니 중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잡부의 영역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하는 일은 오히려 현장에서 단순 업무를 하는 외노자보다 많고 책임도 많아지면서 보고해야 할 것들도 산더미에 청소나 온갖 정리정돈에 동원이 되는데 이런 거 열심히 해도 외노자하고 같은 시급받고 경력 취급도 못 받고 계속 혼자 고통만 받다가 조용히 퇴사하거나 죽은 표정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거다. 참고로 잡부가 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사람이 채워지지만 기겁을 하면서 빠른 탈주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퇴사한 사람에게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잡부의 모든 전리품 업무들을 부서끼리 싸움을 하면서 밀어내기 바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15. 임원. 일반 직원보다 똑똑해서 또는 능력이 있어서 임원이 되는 줄 알겠지만 그러면 진짜 다행이다.
대부분의 중소는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서 일감을 얻고 먹고 살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대기업과 연관된 사람의 줄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꽤나 많은 일감을 따와 공장이 바쁘면 그래도 버틸만 한데 임원으로 와서 법인차 타고 법인카드 쓰고 놀자판 하고 있으면 답이 없는 거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기업에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멍청한 사람도 존재하거니와 회사 상황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마땅히 올릴 만한 실적이 없으니 3명이 일하던 곳을 2명, 2명이 일하던 곳을 1명씩 줄이면서 인건비를 아꼈다는 명분으로 재계약을 노리는 할배들이 많다. 이런 임원들이 회사에 들어오는 순간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진짜 삶이 팍팍해질 정도로 답답해질 것이다. 16 안전.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이다. 노동부에서 수시로 안전검사를 하러 나오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안전과 관련된 인원 및 설비 환경은 극히 제한적이다. 심지어 끼임 사고나 많이 일어나는 기계 점검, 충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게차 운전 모두 혼자 하는 곳이 대다수다. 제일 무서운 건 그런 상황에 적응해서 일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안전수칙을 하나둘씩 잃어가면서 나중에는 운이 좋으면 빠르게 일할 수 있는 거고 운이 안 좋으면 불구가 되던가 사망으로 이어져 인생 자체를 접게 되기도 한다. 생산직에서도 기피하는 롤러프레스 등 협착 기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진짜 한눈 파는 사이에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바엔 그냥 아르바이트가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근무하는 사이에도 주변 공단 및 공장에서 뉴스나 기사에 나올 정도로 큰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다. 오늘 말하다 보니 지방 중소기업의 단점만 긁어오게 돼서 괜히 겁부터 먹고 취업을 미루는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선 중소에서의 경험도 그리 나쁘다고 볼 수 없다. 나의 경우 낮은 급여와 힘든 업무 강도를 버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변 사람의 영향이 가장 크다. 진짜 회사는 주변 사람들을 잘 만나는 것 자체가 큰 행운이기에 괜찮은 동료라든지 상사가 생겼다면 지킬 수 있는 선은 지키면서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게 아닌가 싶다.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각자 고민을 하나씩 짊어지고 묵묵히 일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 오히려 회사에 기대를 안 하고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평화롭다. 이 영상을 보고 가장 공감되는 부분 혹은 네가 겪은 재밌는 중소기업 썰을 댓글로 남겨주면 나도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는 중소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다치지 말고 파이팅하자. 근데 요새 진짜 일이 너무 빡세져서 감당이 안 되는데 이게 비수기 기준이라고 하니 슬슬 각을 잡아야 하나 싶다.